국내 암 또는 간경변증 환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암과 간경변증을 재발 없이 완치할 수 있는 처방을 찾아낸 약사 황진실입니다. 제가 찾은 처방은 치유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방으로 병을 고치고 있습니다. 치료방은 수술, 약, 방사선 등과 같은 치료수단으로 병을 고치는 처방을 말하며, 치유방은 환자의 인체 자연 치유력을 되살려서 병을 고치는 처방을 말합니다. 그런데 치료방의 경우에는 재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치유방은 재발 확률이 이론상 0%입니다. 그 이유는 치유방은 환자에게 있는 암, 간경변증을 일으킨 원인을 고치는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인 고치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자 과학입니다. 저 약사는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과학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셔야 할 것입니다. 대학병원이라 해도 그 환자 병의 원인을 고치지 못하니까 환자를 완치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에게 원인 고치는 처방, 치유방을 가르쳐 주었더니 약으로 낫지 않던 병이 완치되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의 경우에도 암을 불러오게 한 원인 고치는 처방인 치유방만 치료방과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완치할 수 있고, 또 치료방에만 의존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임상에서 경험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서 위궤양을 고치기 위해서 넉 달 동안 입원 치료했던 환자가 점점 악화되자 병원에서 결국 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죽을 날만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위험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을 때 그의 친척이 제 약국을 찾아와서 위궤양 고칠 약을 좀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제가 지은 약을 먹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원망을 하지 않겠다며 꼭 좀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꼭 고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국에서 위궤양은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대학병원 같은 데서 위궤양을 고칠 수 없을까?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 대학병원에서 위궤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은 그 환자의 위궤양을 일으킨 원인이 일반 궤양약으로 낫지 않는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 환자의 위 내부에 박테리아나 세균이 서식하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만약 박테리아나 세균이 서식하고 있다면 항생제를 쓰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항생제를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와 있던 염산 테트라사이클린 250ml를 하루 3알씩 5일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척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 첩을 먹고 구토를 하거나 복통이 일어날 때는 약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틀 후에 미염도 겨우 넘어갈 정도의 환자가 밥이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았구나. 추측이 분명히 항생제를 써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위 내부에 박테리아나 세균이 서식한다는 증거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2달 동안 그 약을 써서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런 후에 약 30년을 더 사시다가 2010년 3월 8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모든 의사나 약사 선생님들께서는 위궤양이 낫지 않던 것이 나아가지고 30년 이상 살았다면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테리아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위 내부에는 강한 산성 때문에 어떠한 세균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할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대학병원에서는 그 환자의 위궤양의 원인을 몰라서 고치지 못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 호주의 의사팀이 헬리코박테리아를 발견하고 그 연구한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를 지속했더라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노벨상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1984년 역시 부산대학병원에서 간경변증을 치료받던 고향 후배가 약을 써도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서 퇴원 명령을 했습니다. 그가 나올 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나가거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라고 하더랍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인데 저는 후배에게 말했습니다. 약으로 고치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약보다 더 잘 고치는 처방이 있다. 그런데 그 처방은 어떤 대학병원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처방이다. 그것은 바로 간경변증을 불러오게 한 원인인 나쁜 생활습관 5가지를 고치는 것이다. 제가 그동안 연구해서 찾아낸 원인 고치는 처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나와서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인 고치면 완치된다는 이것은 결국 수학의 공식이나 마찬가지다. 암 환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는 나름의 확신을 갖고 암 환자를 실제 고친다면 이 치유방은 완벽한 처방이 될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2018년 서울 송파구 소재 A병원에 3명의 암 환자가 입원 수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난소암 4기 환자인데 대장과 대동맥에 전이되었고, 두 번째 환자는 난소암이 대장에만 전이되었고, 세 번째 환자는 위암만 가지고 있고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전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제 고등학교 후배 아내이기 때문에 제가 그를 만난 당일 직접 그에게 원인 고치는 처방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환자가 자신에게 있는 암 원인을 고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원인 고치지 않는 환자에 비해서
암 치료 효과를 훨씬 빨리 나게 할 수 있고 또 원인을 고침을 해서 평생 재발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6차 항암 치료가 끝나자 수술로 제거할 수 없었던 대동맥의 암이 사라지고 없어져 더 이상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2019년 1월, 2월, 5월 재검사에서도 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월에 재검사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처럼 원인 고치는 처방을 계속 실천한다면 평생 재발도 없고 전이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환자는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인데 6차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3번을 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자 또다시 3번을 더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는 6차 항암 치료가 끝난 뒤에 약 4개월 만에 재발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암 상태가 가장 나쁜 상태였던 환자를 하더라도 자신에게 있는 원인을 고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원인 고치지 않고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빨리 난다. 결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치료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처방은 바로 치유방입니다. 그리고 치유방은 재발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료방법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야 할 처방이며 필수적인 처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를 고치는 병원장님께서 환자들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드리고 싶다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올라가서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의 요청이 없을 때는 서울에 있는 암 환우계에서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서울에 한 달에 한 번 올라갑니다. 1월 아침 10시에서 11시 20분 사이에 내용을 가르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2835-2163입니다. 감사합니다.